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점점 편안해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누군가는 직장에서 자신의 젊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을 뒤로 미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모시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도 이상하게 노년이 되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도 감사하고 공원을 천천히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에도 만족합니다. 자식이 며칠 연락을 하지 않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식사를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한 하루 속에서도 나름의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괜찮게 나와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서운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에 남고 별일 아닌 일에도 밤잠을 설칩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가장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노후 자금만 넉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마음의 여유를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넉넉한데도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생활에 부족함도 없는데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큰 재산은 없지만 늘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건강만 좋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괴로운 사람은 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만큼은 평온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건강 역시 전부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고 연락해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을 둔 부모도 외롭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제자리를 잡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 결정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습관들이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술이나 도박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누구나 경계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말하는 습관은 어떨까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떨까요? 마음을 사용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보다 친구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자식들과 대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 나를 피하는 것 같다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외로워졌다는 사실을.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그렇다고,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괴로움을 만드는 습관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소개할 5가지 습관은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삶의 만족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 중에는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이야기 같아서 뜨끔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늘 불편함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는 예전보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을까? 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을까? 왜 화가 나는 일이 많아졌을까? 왜 가진 것은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허전할까? 왜 웃는 날보다 걱정하는 날이 더 많아졌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아마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행복한 말년은 운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온 생각과 태도,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표정을 만들고 오늘의 습관이 몇 년 후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라디오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챙겨 먹고 텔레비전을 켜고 날씨가 좋으면 집 근처를 한 바퀴 산책하기도 합니다. 시장에 다녀오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무난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들어도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나가야 했고 거래처를 만나야 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봐줘야 했고 학원비를 걱정해야 했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하루가 짧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생각에 잠길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참고 지나갔고 고민이 생겨도 일에 묻혀 잊어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분명 좋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 준비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창밖을 보며 천천히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원했던 여유가 찾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초반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고.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생긴 것 같다고.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합니다. 별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부족했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깁니다. 특히 오후 시간이 그렇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계를 봐도 겨우 2시, 3시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을까? 세상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나만 뒤에 남겨진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역할 속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상사였고 누군가의 동료였고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항상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역할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남은 세월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나를 진심으로 찾아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서 자꾸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식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어렸을 때를 밤새 열이 나면 한숨도 못 자고 곁을 지켰습니다. 학교에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도시락을 사기도 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 입지 못해도 자식 학원비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참고 또 참으면서도 자식에게만큼은 부족함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됩니다.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립니다. 부모가 바랐던 모습 그대로 성장한 것입니다.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은 이상하게도 허전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던 목소리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듣기도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집 안이 시끄러울 정도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립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기대하게 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자식인가 싶어 먼저 쳐다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조금 외롭습니다. 괜찮다고 웃어 보이지만 밤이 되면 괜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혹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기도 합니다. 사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직장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서운합니다. 사랑은 알겠는데 외롭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허전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사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회식도 있었고 모임도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약속이 있었고 전화도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모임에 못 나오는 친구도 생깁니다. 멀리 이사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친구도 생깁니다.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내려보다가 문득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아 보였던 이름들이 지금은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때 찾아오는 쓸쓸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볼 때, 겨울 저녁 해가 빨리 지는 날,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을 때, 그런 순간에는 외로움이 더욱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멀쩡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솔직해집니다. 무릎이 계단을 오를 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합니다. 잠도 예전처럼 깊게 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건강검진 날짜가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은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집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혹시 앞으로 더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몸의 통증보다 더 힘든 것은 이런 불안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집도 있습니다. 연금도 있습니다. 생활비 걱정도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전함은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는 점점 예민해지는 걸까? 왜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말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을까? 왜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을까? 왜 자꾸만 서운함이 커질까? 사실 그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기대가 많아지면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어느새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나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월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 속에서 조금씩 굳어져 버린 마음의 습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나이보다도 오랫동안 반복해온 생각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생각보다 조용히, 생각보다 깊숙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드는 첫 번째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과거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로 흘러가는 사람 말입니다.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어쩌면 30년, 40년 전 이야기까지도 꺼내놓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늘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그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처음 몇 번은 흥미롭게 들립니다. 누구나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 안에는 소중한 추억과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오래전 어느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추억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하며 지금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젊은 날의 추억은 때로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며 미소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추억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년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보다 과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보다 어제의 삶에 더 많은 감정을 쏟습니다. 지금의 기쁨보다 지나간 기억에 더 많은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본인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큰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직원들을 이끌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가 회사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매일 전화가 울렸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늘 초대받았습니다. 그런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자유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자신은 그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직도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예전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예전처럼 자신을 대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영광은 아름다운 추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부정하는 기준이 되면 그것은 고통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형제와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 직장에서 받은 모욕, 배우자에게 들었던 상처 주는 말, 그 모든 일은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시간으로만 보면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웃기도 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오래된 기억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 사람만 떠올려도 화가 납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세월은 흘렀는데 마음은 그날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기억 하나를 떠올리는 순간 기분이 나빠집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해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결국 이미 지나간 과거가 오늘의 행복까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모습을 집착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직장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갑니다. 실패도 지나갑니다. 좋았던 시절도 지나갑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흘러가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떠나간 계절을 되돌리려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머무는 습관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늘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예전 직장 이야기, 예전 사업 이야기, 예전 성공 이야기, 예전 억울했던 이야기, 예전 상처 이야기.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도 점점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속에는 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새롭게 시작한 것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지나간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이유를 모릅니다.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멀어질까? 왜 연락이 줄어들까? 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까? 하지만 원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대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멀어질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외로움이 커질수록 과거를 더 떠올립니다. 과거를 더 떠올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치 늪과도 같습니다. 빠져나오기 어려운 마음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살아온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경험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도 큰 자산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참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억은 가끔 찾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머무는 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도 추억이 많습니다. 그들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도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려고 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굴이 밝습니다. 그래서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직도 기대가 있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현재입니까? 아니면 과거입니까? 좋았던 시절을 놓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상처를 계속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십 년 전이 한마디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며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을 하나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삶은 원래 그런 작은 것들로 바뀝니다. 행복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곳에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을 사랑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추억은 품고 살아가지만 오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가벼운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미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격이 쉽게 바뀔까?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생각과 습관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변화라는 단어를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체를 뒤집어야 할 것 같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단번에 없애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으로 더 많이 바뀝니다. 특히 노년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잠도 견딜 수 있고 몸이 힘들어도 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힘보다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방향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새싹이었습니다. 넓은 강도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매일 반복되면서 결국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습관 하나, 그것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삶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다고 현실이 달라지나? 감사한다고 통장에 돈이 생기나? 감사한다고 아픈 몸이 낫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진짜 힘은 현실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늘 걱정부터 했습니다. 무릎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생활비는 충분할까? 자식은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이 습관이 된 삶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걱정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작은 수첩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우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다. 점심에 따뜻한 국을 먹었다. 날씨가 맑았다. 정말 평범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손주의 짧은 문자 한 통, 아무 탈 없이 지나간 하루.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작은 변화는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 작은 행동 하나로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은 기다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어 주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혼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외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차갑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먹고 먼저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정말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먼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산책하다가 잠시 함께 걷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몇 달 뒤에는 동네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따뜻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먼저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보다 작은 온기에 크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보다 응원을 보내는 연습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커집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함께 자라납니다. 전화가 늦어도 섭섭합니다. 명절에 오래 머물지 못해도 아쉽습니다. 생일을 깜빡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사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기대로 바뀌기 시작하면 관계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보다 응원을 선택해보는 것입니다. 왜 연락이 없니 대신 바쁘지 않니 하고 묻는 것입니다. 왜 안 오니 대신 건강하게 잘 지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금방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식도 부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부담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은 편안한 곳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이해받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작은 변화는 현재를 느끼는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아프면 어떡하지? 앞으로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손에 들린 따뜻한 차 한 잔, 지금 창밖으로 흔들리는 나뭇잎, 지금 들려오는 새소리, 지금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삶의 소중한 순간들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어제를 붙잡느라 오늘을 잃어버리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행복이 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도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노년의 행복은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감사할 이유 하나를 찾는 것, 누군가에게 먼저 웃어주는 것, 자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마음이 예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행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삶은 그렇게 바뀝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변화가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불평이 많았고 늘 서운함을 안고 살았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로 인생 후반부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인의 이야기도 아니고 엄청난 재산을 모은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삶의 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올해 73입니다.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젊은 시절의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어둠이 채 거치기도 전에 집을 나섰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했고 몸이 조금 아파도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그 세대의 많은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김 씨 역시 자신의 삶보다 가족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사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가족부터 챙겼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생활비를 계산했고 자식 교육비를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신의 청춘 대부분을 가족에게 바친 셈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럴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김 씨를 보면 늘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좋은 가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성장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김 씨의 인생은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회사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홀가분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고 오랜만에 낚시도 다녔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자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분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조금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곳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전화가 이제는 며칠에 한 번 울릴까 말까 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처음 몇 번은 연락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도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마음은 점점 허전해졌습니다.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통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딸은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더 서운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생활도 없었을 텐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그 생각은 점점 커졌습니다. 서운함은 원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은 예민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짧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딸의 문자 답장이 늦으면 서운했습니다. 손주가 바빠서 통화를 짧게 끝내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씨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표현 방식은 점점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같은 실수를 합니다. 외로울수록 더 집착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을수록 더 서운해집니다. 이해받고 싶을수록 상대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개 반대로 나타납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작은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 위에도 하얀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 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급하게 끊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표정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도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충만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괜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춥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춥기는 하지요. 그래도 오늘도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한 날 아닙니까? 김 씨는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이 추운 날씨가요. 노인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 오는 풍경도 볼 수 있고 이 나이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도 감사하지요. 정말 짧은 대화였습니다.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자꾸 생각났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불만만 찾고 있었을까? 왜 나는 늘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날 밤 김 씨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문구점에 들러 작은 수첩 하나를 샀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공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책이 그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적었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었다. 오늘도 큰 사고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정말 평범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불평이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감사한 일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부족한 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고마운 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세상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활동은 예상보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도 있었고 조금 더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병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르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있는 순간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에는 서운함도 줄어들었습니다. 받으려고 할 때보다 나누려고 할 때 마음이 훨씬 따뜻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도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만 하면 불평부터 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먼저 건강을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서운함을 이야기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니? 건강 챙겨라. 너도 고생 많다. 그런 말을 듣자 자식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강요한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김 씨는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거요. 그 말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상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말년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습관입니다. 바로 비교하는 습관과 기대하는 습관, 그리고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노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으면 되고, 생활이 어려우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습관들은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생각들이 반복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비교가 기대를 만들고, 기대가 실망을 만들고, 실망이 불평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평은 다시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불행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비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병원 원장이 됐어. 또 다른 친구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은 외국에서 잘 살고 있어. 손주도 공부를 아주 잘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파문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합니다. 하지만 그 파문은 금세 커집니다. 우리 집은 왜 저렇지 못할까?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 우리 손주는 왜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 그 순간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친구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 잔고도 똑같습니다. 가족도 그대로입니다. 생활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만족은 사라집니다. 감사도 사라집니다. 평온함도 사라집니다. 비교의 무서운 점은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보다 잘 살면 또 다른 누군가가 보입니다. 집을 비교합니다. 재산을 비교합니다. 건강을 비교합니다. 자식을 비교합니다. 손주를 비교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더 효도받는지까지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은 사라지고 남의 인생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장미는 장미대로 피어납니다. 국화는 국화대로 피어납니다. 벚꽃은 벚꽃대로 아름답습니다. 장미가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국화가 벚꽃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모습대로 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보다 남이 가진 것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은 비교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교가 결국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도 다릅니다. 만난 사람도 다릅니다.
겪어야 했던 고통도 다릅니다. 그러니 결과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공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습관은 기대입니다. 사실 기대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문제는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면 된다. 가끔 얼굴 한 번 보면 된다. 안부만 물어주면 된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더 큰 기대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희생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 외로움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기대들은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모두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버티고 있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대의 사정보다 내 기대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받기를 기다리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 전화 안 하니 대신 건강하게 지내라. 왜 안 오니 대신 무리하지 말아라. 왜 나를 안 챙기니 대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면 관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불평입니다. 어쩌면 가장 조심해야 할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습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건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약값이 비싸다. 그 다음에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왜 이러냐.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 나라가 잘못 돌아간다. 그 다음에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서운하다. 딸이 무심하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위가 이해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공감해 줍니다. 누구나 힘든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는 사람, 전화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두 번째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따뜻한 기운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불평은 듣는 사람의 마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일수록 외롭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걱정은 있습니다. 누구나 아픈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서운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부족한 것만 바라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한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불만스러운 이야기였습니까? 누군가를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비교하셨습니까? 이해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받기만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어느새 입에 배어버린 불평의 습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삶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살아갑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루기도 하고 배우자를 위해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갑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쳐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워도 참습니다. 서운해도 참습니다. 상처받아도 참습니다. 화가 나도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감정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이 되어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일하느라 잊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바쁘게 살아가느라 덮어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마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비가 그친 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외로움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허전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상처들까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이가 문제라기보다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마음이 모습을 드러난 것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세상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고. 환경이 문제라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사람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집착에서 찾습니다.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집착은 우리 일상 속에 아주 흔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자식은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 내가 해준 만큼 보답해야 한다.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 건강은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은 잃어서는 안 된다. 내 뜻대로 일이 흘러가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결국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손주는 자기 세대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재산도 변합니다.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라는 가르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푸르던 나뭇잎도 결국 떨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고 어른은 노인이 됩니다. 만남은 언젠가 이별이 됩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지나갑니다. 실패도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추억을 붙잡으려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두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에 힘을 줄수록 물은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내 욕심을 덧붙이지 말고 내 기대를 얹지 말고
내 집착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배우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노년은 노년입니다. 젊음의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손에 모래를 한 움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힘껏 움켜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가볍게 올려놓으면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왜 서운했는가? 왜 비교했는가? 왜 기대했는가? 왜 불평했는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집착이 꼭 필요한가? 이 기대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는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갑자기 효도를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년이 편안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집착보다 이해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남은 인생의 풍경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가슴이 뜨끔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떠오른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영상을 들으면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내 이야기 같네. 나도 저랬던 적이 있었지. 지금 내 모습이 바로 저건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노년은 참 특별한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직장에서 버텨야 했고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룬 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이제는 가끔 멈춰 서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잠시 자신에게 돌려도 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기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머무르는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지나간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현재를 아쉬워하기도 하고 오래된 상처를 붙잡은 채 오늘까지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기억도 소중합니다. 지나온 세월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추억은 꺼내어 볼 수 있는 앨범이어야지 그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오늘뿐입니다. 현재를 놓치면 행복도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이미 가진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친구의 자식을 보고 우리 자식을 비교합니다. 남의 집을 보고 우리 집을 비교합니다. 남의 노후를 보고 자신의 노후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과 비교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교로는 절대로 만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평생 남을 따라가다 자신의 삶을 놓칠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 먹은 따뜻한 한 끼,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건강하게 살아있는 가족, 아침에 뜨는 햇살, 저녁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기대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기다림보다 응원이 더 중요합니다. 왜 안 오니? 라는 말보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라는 말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왜 연락 안 하니? 라는 말보다 힘들지는 않니? 라는 말이 마음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사람은 평가받을 때보다 이해받을 때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불평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순간입니다. 불평은 처음에는 위로를 받기 위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도 지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지치게 됩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의 하루와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의 하루는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다릅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아도 다릅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는 삶.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습관도 결국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과거에 머무릅니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비교합니다.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먼저 돌봐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돈을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건강도 관리했습니다. 집도 관리했습니다. 인맥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방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이제 와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내 나이에 변하는 게 가능할까?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줄이는 것도 오늘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도 오늘 가능합니다. 자식을 응원하는 것도 오늘 가능합니다. 불평 한마디를 줄이고 감사 한마디를 늘리는 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하루만 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배가 넓은 바다를 건널 때 처음 방향을 단 몇 도만 바꾸어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항구에 도착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1년 뒤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뒤는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뒤는 더욱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조금씩입니다. 조금 더 감사하는 것, 조금 더 이해하는 것, 조금 덜 비교하는 것, 조금 덜 기대하는 것, 조금 덜 불평하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날 큰 평안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구나. 예전보다 웃는 날이 많아졌구나. 예전보다 덜 외롭구나. 예전보다 삶이 따뜻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말년의 복이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큰돈이 생겼을 때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바꿔줄 때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오늘의 마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의 선택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의 생각 속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5가지 습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과거에 머무르는 습관이었습니까? 비교하는 습관이었습니까? 기대하는 습관이었습니까? 불평하는 습관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이 조금 더 평안하고 따뜻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노년의 삶은 세월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조금만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훨씬 더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